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1월 20일 날 제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도 다시 재가입하고 여러 가지 멕시코 장벽도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렇게 좀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선주의로 했던 것을 협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단은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든 공격하려고, 경제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든 견딜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아주 잘 견디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베 내각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코로나 대응하는 게 거의 궤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이 일본과 미국은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미국에 우리 동포들이 거의 200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국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 관계보다는 협력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한테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메흐테오 2세라고 1453년에 이슬람 그러니까 터키 오스만 투르크족을 그냥 그야말로 비잔틴을 완전히 점령하는 바람에 지중해 무역이 무너지고, 지중해 무역이 무너지는 바람에 유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중해를 이슬람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부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유럽에서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서인도 제도라고 카리브해 있는 건 한 7,000개 섬 정도로 생각했지, 그 어마어마한 그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가 멕시코, 캐나다, 미국 또 남미도 다 다녀봤지만은 정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밀밭을 운전을 가는데 10시간 동안 밀밭이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캐나다도 그랬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넓은 농토를, 땅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유럽 각국들은 이렇게 큰 나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 큰 대륙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황금, 엘도라도, 황금이 쏟아지는 건지도 몰랐고 석유가 쏟아지는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이제 서서히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고 난 다음부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겨 먹은 건지 처음에는 탐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점 각 나라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여기 땅이 넓구나.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죠. 스페인의 식민지 뉴멕시코. 그러니까 16세기 스페인은 멕시코에서 현재 미국 남서부를 탐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탐험가 프란치스코 바스케스 대 코로나도입니다. 원정대는 현재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남부,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이 있는 데죠. 콜로라도 남부, 오클라호마, 펜헨 지역 및 캔자스 전체를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크구나,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최초의 식민지는 1598년 이제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 100년이 지나서야
1598년 현재 뉴멕시코 에스파뇰라에 가까운 산후안데로스 카바레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609년에 산타페가 만들어집니다. 요 산타페도 제가 갔다 와 봤죠. 두 번째 식민지는 푸에블로 반란 이후 1692년 디에고 데 바가스에 의한 것입니다. 뉴멕시코 왕국 내 여러 외국, 텍사스 공화국, 나중에 텍사스를 하고 지난번 시간 얘기했죠. 텍사스를 가지고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텍사스는 그냥 우리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고 미국 국가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거의 전쟁다운 전쟁을 못했죠. 어쨌든 멕시코 내에 텍사스 공화국,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이 영유권 주장이 계속 있었죠. 스페인은 223년 동안 멕시코 25년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죠. 처음에는 스페인이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멕시코가 지배를 했다가 그건 결국 미국 땅이 되죠. 미국 멕시코 전쟁이 발발한 후 1846년 미국 스티븐 와츠 커니가 지휘하는 서부군이 이곳을 제압을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이후 멕시코 땅 소유를 인정받은 식민지 사람의 많은 직계후손이 오늘날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캘리포니아를 가보면 그 황금 땅들이 원래는 스페인 사람들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사람들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국한테 그 기가 막힌 엘도라도 황금 땅을 빼앗기죠. 자, 캘리포니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캘리포니아 쪽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사를 조금 아시고 또 제가 또 LA 쪽에 강의를 가면은 그 미셔널이라고 선교지 이렇게 많이 저를 데리고 가서 저도 그 기억을 되밟으면서 캘리포니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769년부터 1821년 한 80년 정도 스페인이 갖고 있었죠. 스페인은 1769년 선교사와 군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남부 및 중부 해안을 따라 1년에 가톨릭 선교지를 건설하고 이에 요새 도시 및 목장을 같이 만들어요. 선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목축업도 가르치고 목장도 만들고 프란치스코회 선교사 푸니페로 세라 선교사가 1769년 샌디에고 드알 칼라에서 처음 선교지를 건설합니다. 샌디에고라고 그러면 미국의 아주 남부 지역이고 기후가 아주 온화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샌디에고는 주로 별장 지역이 많죠. 여기에 지금 빌 게이츠 아버지 별장도 있고 빌 게이츠 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미션 군은 선교지 군은 21개로 거점 구성되었고 인디언에게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 외에 그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영유권을 보장하는 이점이 있었어요. 이 미션 선교사 수사 신부님들은 유럽의 기술, 축산과 농작물을 전해주면서 지역 원주민을 노동자로 사용을 합니다. 미션은 샌디에고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만 바로 북쪽에 있는 소노마 해안을 따라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각각 말을 달려 약 하루 거리에 이제 한 요새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루 달려갖고 배치되는 스페인 법률하에 프리시도 요새와 푸에블로 마을, 프리시도는 요새라고 그러고 푸에블로는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참 이런 도시 형성을 보면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거의 20km 간격에 읍들이 있어요. 읍 20km 간격에 여기 신림읍에서 주천까지 20km고 주천에서 평창까지가 20km예요. 또 주천에서 제천까지가 20km고 우리 평창에서 봉평까지가 20km고 또 평창에서 영월까지가 20km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지역의 거리에 맞게끔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의 형성도를 봐도 아주 재미나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죠. 모두가 해안선 근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안선에 대부분 다 있어요. 미션, 프리시도와 푸에블로 요새와 마을 사이에 하나의 길을
엘 카미노 레알이라고 불렀어요. 요건 왕도라는 뜻입니다. 스페인 말로. 이것이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최초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21개 미셔너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이제 최초의 고속도로가 되죠. 1820년까지 스페인의 영향력은 샌디에고에서부터 소노마 저 위에까지 선교지 내륙에는 약 25에서 50마일, 40에서 80km까지 하나씩 만들죠. 이 지역 이상으로는 약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인디언이 옛부터 생활 양식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인디언들을 가톨릭 세례를 준 거죠. 스페인 정부 1821년 멕시코가 독립한 후에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토지 인허가를 인정하였고 정착을 장려하고 그것이 소와 양의 목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LA 쪽에 가보면은요, 그 목장이 굉장히 많아요. 1881년 10월 26일 날 OK 목장 결투가 있습니다. 보안관하고 카우보이들하고 이제 총격전을 한 거죠. 오후 3시에 한 30초 정도 한 총격전인데 이때부터 이 서부가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거의 서부가 무법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OK 목장의 결투, 뭐 황혼의 뭐 결투, 뭐 황야의 무법자 이게 다 바로 1880년 이후에 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흑인 자유 노예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해갖고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넓으니까 처음에는 동부 13개 주만 있다가 이 서부 쪽까지 왔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서부가. 그래서 한동안 정부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그러한 무법자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대개 보는 서부 영화는 바로 1881년 10월 26일 날 오후 3시부터 보안관하고 카우보이들하고 했던 이 총격전으로 시작을 한 무법 시대가 펼쳐진 거죠. 바로 이 무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대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1840년대 비스페인계 주민 인구는 약 만 명 정도 됐죠. 엘 카미노 레알 미션은 나중에 목과 평화로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선교주의 복고풍 데코 건축 양식은 캘리포니아 과거의 이상화된 관점에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셔너리를 꽤 많이 가봤는데 그 선교사들이 정말 그 지역을 물 끌어들이고 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구간을 세우고 농장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서 알타 캘리포니아에 건립한 성당은 모두 21곳으로 엘 카미노 레알에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선교사와 그들을 수용하던 소수의 군인들이 알타 캘리포니아에 건립할 성당들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탐사를 했던 길이에요. 산티아고 길처럼 엘 카미노 리얼인 그런 길입니다. 엘 카미노 리얼은 스페인어로 왕의 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가장 남단인 샌디에고가 제일 밑이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북쪽 소노마까지 총 연장 600마일, 966k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저 신의주까지가 한 8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을 이 스페인에서 처음에 정복하고 있다가 그 다음 멕시코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600마일을 따라 21곳의 성당뿐 아니라 4곳의 군사 요새 그리고 당시 건립된 다수의 유적들이 포함되어 있죠. 성당의 분포는 당시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인 30마일을 간격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는데 물론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각 성당이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그 미셔너리를 가면은 그렇게 이제 다 프로그램을 해갖고 설명을 해줘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지역민들하고 지냈고 또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 다 묻혀갖고 이게 뭐 한 150년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생생한 역사를 볼 수 있죠. 뭐 우리 교민들 대부분
이 서부에 사는 교민들은 이 미셔너리들을 많이들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쭉 따라서 한번 여행해 보는 것도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건립된 성당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미션 스트리트, 거리가 이라는 명칭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따라가면 성당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션 스트리트란 명칭은 당시 개척된 21곳의 성당뿐 아니라 이후 건립된 성당들이 위치한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서부가 조금 가톨릭이 강해요. 그 다음에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가톨릭이 강해요. 왜냐하면 거긴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이런 데는 청교도가 강하고, 델라웨어 이쪽도 개신교가 많이 강하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그 지역도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또 각자 달라요. 유타주는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타주는. 그래서 유타주를 가보면은, 저녁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동양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몰몬 교도들은 이 한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 갖고 키우는 거를 그들의 신앙의 미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 카미노 레알은 캘리포니아가 최초가 아니고 이미 멕시코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 길은 현재 멕시코 시티부터 미국의 뉴멕시코주 샌후안, 푸에블로, 산타페 좀 안쪽에까지 총 연장 1600마일, 2560km.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울에서부터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2560km니까 5배 정도, 6배 정도 큰 거죠. 그거를 거의 운전 안 쉬고 한 번에 가는, 아주 몸이 그냥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멕시코의 베라크루즈로부터 텍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알라바마를 거쳐 플로리다의 세인 어거스틴까지 2,400마일, 이런 그러니까 선교지 길이 있었던 거죠. 3,840km가 있죠. 그리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 받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왜냐하면 강이 저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이렇게 강이 흘러가,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흘러갖고 그 강만 따라갖고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시에 갈 수 있고, 각 지역마다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될 수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개발했는데, 강, 그 다음에 철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전기, 그러니까 옛날엔 그 전선 이렇게 해갖고 부호로 타닥타닥 쳐갖고 전 미국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남북 전쟁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링컨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1912년 샌프란시스코 남단에 위치한 샌 마테오 카운티에 속한 일부분을 포장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서쪽 부분 종단하는 101번, 저도 이 101번 엄청 타고 다녔어요. 101번 하이웨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중북부 캘리포니아의 관광 도시인 산타크루즈 남쪽에 있는 샌 후안 바우스티스타 지역에 포장되지 않은 원형 도로가 지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부가 스페인, 멕시코, 미국, 한동안은 사실은 1881년 10월 26일 날 오케이 목장의 결투가 있으면서부터 서부 무법자 시대가 되긴 됐지만은 그게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미국이 이제 다 정리를 하죠. 당시 스페인이 북미 서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저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공포를 한 것이지 곳곳마다 군대가 주둔하거나 탐사를 했던 건 아닙니다. 왜 그랬느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요,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 지중해 이쪽에 스페인 나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 그 흑사병이 지나갔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지역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한 150만, 200만 인구 되는데 그 중에 한 10%가 죽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넓은 스페인이라는 땅을 하기도 힘든데 거기서 또 인구를 또 빼갖고 그 넓은 캘리포니아, 멕시코 거기에다가 주둔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우리 거다라고만 해놨지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당 개척을 위해 탐사를 떠나는 사제들이나 그들을 수호한 군인들도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만큼 길이 땅이 광활했던 거죠.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생각한 방법은 군데군데 길 찾기가 어려운 곳들에 겨자씨를 뿌려 표시를 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겨자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할 때 정원 안에 겨자가 들어오면은 그 정원은 다 망가진다고 그래요. 왜냐면 겨자가 다 퍼져갖고. 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보면은 그 겨자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겨자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다 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뿌려놓고 가다가 저게 표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길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겨자꽃이 노랗게 피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아직도 엘 카미노 리얼의 원형이 보존된 도로에서는 일부 그 겨자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혹 히스토릭 엘 카미노 리얼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교회에서 사용하는 작은 종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북상했던 그 길을 표시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표지판과 종을 세우게 된 것은 1902년 캘리포니아 페사디나에 여기도 우리나라 규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거주하던 애나 피처라는 여성이 주도로 이 길을 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언제 결정적인 발전을 하느냐 하면은 1890년서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 참가하고 2차 세계대전 참가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 참가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당시까지 엘 카미노 레알은 과거 알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받는 아무런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피처는 캘리포니아 여성협의회를 통해 엘 카미노 레알 길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죠. 목자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모양으로 기둥을 세워서 프란시스칸의 도보 지팡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표지판과 종을 달았고 선교사들이 북상하는 길을 따라 모두 450곳에 설치를 목표로 해서 현재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올버라 스트리트 근처에 1906년 첫 번째 종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올버라 스트리트에 최초의 종을 세우게 된 것은 1781년 11가구 44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현재의 올버라 스트리트 남동쪽에 정착했고 이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그 트리플 A로 잘 알려져 있는 오토모빌 클럽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와 관련 그룹들이 1920년 중반부터 1931년까지 엘 카미노 레알에 곳곳에 표지판과 종을 설치를 하고 물론 비영리 단체인 자동차 클럽의 봉사에 의해서 그러한 길들이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 길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대부분이 자동차로 많이 여행을 하죠. 당시 설치된 종들은 후일에 파손되거나 도난당하고 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서 옮겨지거나 제거되고 1996년부터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복원을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준화를 이룬 것은 2005년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수석 조경 설계였던 키스 로빈슨이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작이 되죠. 왜 이 미국의 길이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고속도로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철도의 나라고 운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 하여튼 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그 다음 운하를 잘 이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고 기차. 여러분들 뭐 미국에 가서 기차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딱 서 있으면은요. 기차가 얼마나 기냐 하면은 한 6분 정도 지나가요. 기차가
6분 정도 지나가니까 100칸, 뭐 150칸 정도 되는 기차가, 그것도 1층이 아닌 거 2층짜리 기차가 그냥 그 전 미국을 교통 수송을 하죠. 그래서 길이 참 미국 역사 안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종의 모습은 최초로 제작되온 1906년 금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본이나 새로 제조된 종 모두 캘리포니아의 벨 캠퍼니사가 제조하였고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 캠퍼니라고 하면 알렉산더 그램 벨의 전화를 연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벨은 순수히 종, 벨 의미하고, 캘리포니아 벨 캠퍼니는 종을 만드는 회사로 1960년 문을 닫았다가 2000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사적 784호로 지정되어 있는 엘 카미노 레알 의미는 단지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이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여정을 한 종교적 입장이나 스페인 식민지 보존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 카미노 레알은 북미 대륙의 서부 지역이 근대화 여정을 걷기 시작한 역사적 의미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간 수사들은 단지 조국과 선교를 위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었고, 자신들이 후일 미국에서 제일 가는 경제구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부 그 21곳의 미셔너리가 서부 개척에 아주 큰 획을 낳고, 그게 고속도로가 됐고, 지금은 경제권이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와 있는 그런 꼴이 됐죠. 이제 그래갖고 엘도라도라고 그래갖고 이제 동부에서 서부가 막 금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오다가 한 90% 이상은 죽어요. 그렇게 멀리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먼 줄 몰랐다는 거죠. 이 대륙이 비행기만 타도 LA에서부터 뉴욕까지 비행기 시간이 5시간인가 5시 반 정도 걸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륙인 거죠. 그렇게 이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게 그렇게 먼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거기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은 신기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물을 찾았다 가보면 물이 없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90%가 동부에서 서부로 가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 서부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석유도 많이 나오죠. 셰일가스라고, 석유는 1859년에 이제 발굴하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석유는 제일 먼저 발굴합니다. 그 다음 1870년 록펠러가 완전히 석유 독점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는 구약성서 지금 공부하면서 역청이 있었다고 그랬죠. 역청을 언제 썼어요? 노아의 방주 때 역청을 썼다고 그랬죠. 또 언제 또 역청을 썼다고 말했어요? 지구라트, 바벨탑 지을 때 역청을.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천 년부터 석유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거를 경제화하는 데는 성공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1859년에 석유를 채굴을 하기 시작했고 1870년에 록펠러가 석유 독점권을 갖고, 그리고 2000년, 1970년에 1차, 2차, 3차 석유 파동이 오고 난 다음부터 미국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셰일가스라고 보통 한 2km 이제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채굴해내는 방법을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지금 그 서부에 어마어마한 셰일가스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대해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심하게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렇게 먹을 게 많은 나라고 그렇게 강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제1국의 그런 의미가 아닌 그야말로 옛날에 했던 로마 제국이나 또 이슬람 제국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프랑스,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 대륙을 이렇게 식민지화했는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1월 30일 저녁 7시 30분 다볼 사이버 찬양 성당 찬양 트롯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